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네, 영어 1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 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아는 것을 구하는 거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일링 베슬이죠. 그래서 범선, 이 돛을 달고 항해하는 이런 류의 선박들의 어떤 피항선과 유지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두 개의 세일링 선박이 있을 때 한 선박은 피항선이 되고 한 선박은 유지선이 된다. 그럼 어떤 선박이 피항선과 유지선이 되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바람의 방향이에요. 범선이 바람을 써서 움직이는 애들이다 보니까 내가 뭐 풍상측에 있냐 풍하측에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그 단어들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경우 설명 먼저 하고 지문 읽어볼게요. 두 선박이 이렇게 있어요. 한 선박이 있고 한 선박이 있다. 그리고 둘이가 같은 현 쪽에서 바람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 어떤 선박이 피항선이 되냐면 왼쪽에 있는 애가 피항선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유지선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When each has the wind on a different side. 서로 다른 현에서 받고 있다고 돼 있죠. 1번 상황인 걸 바로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The vessel. 어떤 선박? Which has the wind. 바람을 받고 있는 선박. On the starboard side. 좌현이 나와야 되는데 우현에서라고 돼 있네요. 우현에서 바람을 받고 있는 선박이 shall keep out of the way of the other. 다른 선박에게 길을 비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현이 아니라 좌현에서 바람을 받고 있는 선박이어야겠죠. 이 부분을 폴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설명 먼저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선박이 모두 같은 현 쪽에서 바람을 받고 있다고 나와요. 아까 1번에서는 우현 좌현이 달랐는데 여기서는 1번 선박, 2번 선박 두 개 다 좌현에서 받고 있죠. 이때는 누가 피항선이냐면 바람을 아무래도 세게 받고 있는 이 풍상측에 있는 윈드워드라고 하죠. 풍상측에 있는 애가 피항선이 되고요. 그리고 풍하측에 있는 애가 유지선이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읽어볼게요. When both have the wind on the same side. 요거 보면 바로 2번 상황이구나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The vessel which is to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windward 풍상측에 있는 애가 shall keep out of the way 길을 비켜줘야 된다. The vessel 선박에게 어떤 선박에게 풍하측에 있는 선박에게 풍하. 그래서 두 개가 바뀌어 있네요. 두 개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황을 볼게요. 3번 상황이 좀 특이한데, 자, 아까 1번, 2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여기 위에서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다. 자, 풍상측에 어떤 선박이 있고 나는 좌현 쪽 좌측에 있어요. 두 선박 관계에 있어서. 자, 이 풍상측에 있는 선박이 바람을 우현으로 받아요. 그러면은 1번 적용하면 되겠죠. 그쵸? 1번 적용해서 내가 피항선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선박이 만약에 좌현에서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개 다 좌현으로 받고 있으니까 풍상측에 있는 얘가 피항선이 되겠죠. 2번 케이스에 비롯해서. 그래서 이 선박이 풍상측에 있는 선박이 우현으로 바람을 받고 있냐 아니면 좌현으로 바람을 받고 있냐에 따라서 1번이냐 2번이냐를 내가 정해서 뭐 피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뭐라고 나와 있냐, 지금 얘가 좌현에서 받는 건지 우현에서 받는 건지 이런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네가 그냥 피항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If a vessel with the wind on port side. 좌현에서 바람을 받고 있는 선박이 sees a vessel. 선박을 봤다. To windward. 풍상측에서. And cannot determine. 결정할 수가 없다. With certainty. certainty면은 확신을 가지고 라는 뜻이죠. Whether the other vessel. 다른 선박이 has the wind. 바람을 받고 있는지 port side or starboard side. 우현인지 좌현인지. 그러면은 she shall keep out of the way. 길을 비켜야 된다. Of the other. 왼쪽에 있는 네가 길을 비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D번은 좌현 선박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총 3개가 되겠고요. 그 2번 보겠습니다. 마폴 원문 중 기름 기록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발췌해 온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건데, 기름 기록부 규정을 보면 일단은 유조선 같은 경우는 총톤수 150톤 이상,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400톤 이상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 잘 적혀 있어요. 모든 오일 탱커는 150톤, 그리고 every ship 모든 선박, 근데 other than oil tanker 유조선이 아닌 일반 선박은 400톤 이상 잘 적혀 있죠. 얘들은 이게 전체가 주어라고 보면 되겠고, shall be provided with 갖춰야 된다 오일 레코드 북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요런 것들 이름을 그냥 구멍 뚫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근데 이 오일 기록부라는 게 공식 로그북이거나 혹은 이 마폴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폼을 따른 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비공식적인 거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일 레코드북을 꾸며줍니다. whether 이든지 아니든지 part of this ship's official logbook 선박의 공식 로그북이거나 혹은 아니면 in the form 어떤 폼을 따라라 어디에서 발췌된 안엑스에서 발췌된 별 부록에서. 자, 그래서 여기는 on이 빠져야겠죠. 공식 로그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기름 기록부가 이 기관사들이 작성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기름 기록 소비량, 기름 소비량, 그리고 벙커 체인지 했던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기 때문에 뭐 사고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선박 검사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기름 기록부들을 검사관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기름 기록부를 막 그냥 뭐 라면 받침대로 쓰고 있다거나 어디 처박아 놓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제자리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잘 보관을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The oil record book은 유지돼야 된다 in such place 이런 장소에, as to be 어떻게 하기 위해서, readily available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적혀 있습니다. for inspection 어떤 검사를 위해서, at all reasonable time 적절한 제시간 내에. 쭉쭉쭉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부분은 뭐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피해인선이나 이런 경우에 사람이 안 타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 기름 기록부를 우리가 막 다 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라스트 페이지까지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다 쓴 노트니까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마지막 페이지가 쓰여진 날부터 해서 3년 동안 선박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it shall be preserved 이것은 기름 기록부는 보존돼야 된다 for a period of 5 years라고 되어 있는데 5 years가 아니라 3 years로 바꿔야겠죠. 여기서는 정답이 그래서 틀린 것은 2개가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SMCP 표현으로 옳은 것은, SMCP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다 어색하고 하나만 옳나봐요. 1번에 보니까 I read you 6라고 돼 있는데 How do you read me라고 하면은 뭐 통신 상태가 어떻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부터 5까지로 통신 상태를 내가 알려줄 수 있었는데 6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선박에 불이 났다. I am on fire였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맞네요. I will proceed. 항진할 것이다. 여기서 at이 나오면 어떤 속도로 혹은 어떤 상태로 이런 게 나오는데 by가 나오면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럼 뒤에 항로 같은 게 오면 되겠죠. 통항로를 따라서 항해를 하고 있다. 3번은 전치사 부분 잘 적혀 있고요. 동사나 단어의 명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파일럿 사다리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런 표현인데 파일럿 사다리 설치하다를 행을 쓰면 안 되고 wig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SMCP 단어 박스 0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변별력이 갈리죠. 단어를 충분히 다 외웠느냐 아니면은 뭐 수박 겉핥기만 했느냐 이런 게 딱 여기서 다 판별이 납니다. A번부터 볼게요. 지금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건데 A번이 지금 옳지 않은 걸로 나와 있죠. 읽어보면 좀 헷갈릴 거예요. vessel 선박인데 which has been destroyed 파괴됐고 sunk 가라앉았고 abandoned at sea 바다에 버려졌다. derelict도 뭔가 유령선처럼 버려진 배라는 이미지가 있죠 우리 안에. 그런데 여기 sunk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침선이죠. 가라앉은 이란 뜻이니까 가라앉은 배, 렉을 말하는 설명이고 derelict 같은 경우는
둥둥 떠다니는 표류하는 선박이에요. 뭐 유기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버려졌다, 뭐 파괴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afloat, 여전히 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D번을 보니까 B번, C번 확인해 보세요. 잘 적혀 있습니다. D번에 보니까 recover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인양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설명이 밑에 있는 애가 맞는 설명이에요. To pick up shipwrecked person. 난파된 사람을 인양하는 거 recover다. 자, 그 다음에 refloat, 요게 이제 위에 여기가 설명이 적혀 있죠. 재부양. 그래서 to pull a vessel off. 선박을 떼어내는 것이다, 들어 올리는 것이다. After grounding, 좌초 이후에. 키워드가 근데 여기 있었죠. To set afloat, 다시 띄우기 위해서. afloat이란 말이 대놓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urse, floating은 뭐 잘 적혀 있고요. course 보니까 horizontal direction이라고 돼 있어요. Of the vessel's bow.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선수가 at a given moment, 어떤 순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리켰던 그 방위를 측정하는 거, 헤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선수 방위. 근데 여기는 지금 코스라고 돼 있고, 코스도 좀 헤딩이랑 헷갈리는데 코스도 뭐 horizontal direction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항해사가 원하는 어떤 향하고 싶은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intended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G번이 틀렸고 H번은 잘 적혀 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고요. 5번 잘못 해석된 거 1번부터 보면은 many shackles are to come in. 얼마나 더 들어와야 되냐, 뭐 to come in 될 수도 있고요. in water, 얼마나 더 물에 남아있냐 이런 것도 있고, left, 얼마나 남아있냐 이런 표현들 다 쓸 수 있다고 했죠. 1번 잘 됐고요. 그 다음에 how is the cable growing? 장력 물어볼 때 growing이라는 단어 쓴다고 했습니다. 방향은 leading이었고, 그래서 두 개를 바꿔서 뭐 종종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이 지금 틀린 표현인데 fairway speed 하면은 항론의 제한 속력이죠. 이거 의무 속력이거든요. 근데 항론의 뭐 권고 속력, 뭐 좀 의미가 다른 설명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rrange to talk boat for me. arrange 하면은 뭐 수배하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개의 예인선을 준비해라. 잘 적혀 있네요.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은 무엇인가? 박스를 읽어보면 when the GMDSS radio operator on watch, 당직 중인 이 청수 당직자가 hears, 들었대요. 얘가 들었대요. security라는 것이 3번 반복된 security라는 말을 들으면 he can expect, 그 청수 당직자는 예측할 수 있다. to receive the message, 메시지를 수신할 것을. 어떤 메시지? concerning 하면은 관련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다음과 관련이 있는. security면은 항해 안전 정보 같은 거 전달받는 거죠. 뭐 선박 항만 정보, 사격 훈련이 있습니다, 뭐 등대 공사 중입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라서 읽어보니까 safety of navigation or important meteorological warnings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안전 항해 그리고 중요한 기상 정보. 자, 그 다음에 7번 로스테트 하면은 정박지를 말을 하는 거고, 개념 한번 설명을 할게요. territory, 육지가 있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래서 영해를 이제 끌 수가 있잖아요, 국가가.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outer limits of territorial sea, 그래서 영해의 바깥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 항만에 뭐 정박을 한다든지 앵커를 한다든지 화물을 실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정박지가 이 영해의 바깥 기선에 걸쳐 있거나 뭐 밖에 나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included in the territorial sea, 영해에 포함된다, 이런 설명이 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것은 normally 정박지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로딩과 그리고 투묘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situated,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outside the outer limits of territorial sea, 영해의 바깥 경계에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도 얘는 are included in the territorial sea, 영해에 포함된다. 일단 이런 문제는 이제 그냥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데 이제 만약에 좀 어렵게 내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공해 자유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뭐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죠. 항해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그리고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설치하는 자유, 과학조사, 어로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프로파간다라든지 폴루션이라든지 여기는 공해 자유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자, 9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무중신호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무중신호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정박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박에 무중신호가 아닌 뭐 상호 시계 내에서는 뭐 우연 변침, 좌연 변침, 우월 추월, 우연 추월, 좌연 추월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피항선이 아니고 예인선 부분 무중신호가 문제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문장 자체를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인이라는 거는 한 선박이 뒤에 다른 선박들을 이제 예인줄로 걸어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동력을 써가지고 예인을 하고 있는 애를 우리가 토잉 베슬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 끌려다니고 있는 얘들을 토우드 베슬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예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중이에요. 즉 안개가 이렇게 꼈다면은 무중 신호를 울려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 토우드 베슬의 무중 신호를 지금 이 지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대가 있으면 제일 마지막 선박이 울려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선박.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 In or near an area of restricted visibility. 뭐 제한시계 혹은 제한시계 근처에서 vessel towed 예인선이거나 혹은 한 대 이상이 예인이 되고 있다면은 첫 번째 예인 선박이 아니라 마지막 예인 선박이 우중신호 올려준다 했죠? Last vessel of the tow.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얘가 interval not more than 2 minutes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을 가지고 요거는 맞습니다. sound 울려줘야 된다. 자, 뭐를 울려주냐? 1회 장음 3회에 단음 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one prolonged는 맞고요. 뒤에 too short이 아니라 3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은 이 1회 장음에 2회 단음은 누가 울리냐? 얘가 울리죠. 토잉 베슬이. 그래서 얘가 울리는 거고 뒤에는 무슨 얘기 나오냐? 토잉 베슬이 먼저 요거 1회 장음에 이은 2회 단음 울려주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피예인선이 1회 장음 3회 단음 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가능한 한 이 시그널은 위에서 말한 거 얘기하겠죠. This signal shall be made. 이루어져야 된다. 즉시 before이 아니라 after. 이후에. The signal 이후에. 무슨 시그널? Made by the towing vessel. 토잉이 와야겠죠. towed가 아니라 예인선이 울린 이후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지금 E랑 D랑 A 해서 총 3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약어 부분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두 옳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 SAT 얘기하는 거고 고주파 Very High Frequency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초고주파, 그 다음에 Search and Rescue 미션 코디네이터면은 수색구조 임무조정관 Narrowband Direct Printing 요거는 협대역 인쇄전신 Search and Rescue Unit 수색구조대 Local Mean Time 하면은 지방 평균 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